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또 요런 기사들을 채널들에서 확산을 시킨다고 하는데, 파이낸셜 투데이인가? 단독이라고. 단독은 뭔 단독이야. 이거 기사 많이 났는데. 미 의회 조사국 CRS에서 이재명은 부패, 불법 대북 송금, 한미일 공조도 반대한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것 같다는 희망사항을 썼는데, 이게 맞다고 쳐도 지금 미 의회 조사국을 관할하고 있는 게 미국 바이든 정권 아닙니까? 아직 임기는 남았으니까. 당연히 미국 민주당은 이재명을 싫어하죠. 근데 이것도 읽어보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글이에요.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인데 우리하고 또 기대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끝나가는 정권이고 바이든 정권이. 그리고 미국 민주당은 원래 트럼프 싫어하고 세트로 이재명도 싫어해요. 왜냐면 한미일이 하나가 돼서 대륙 세력 레드팀, 러시아, 중국, 북한과 대적하는, 다시 또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서 뭔가 전쟁을 획책하고 이러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이제 흐지부지 돼버린 거, 완전 파괴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날아가고. 한국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미국, 일본 쪽에 몰빵 안 하고 균형 외교한다면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구도대로 동북아 정세를 만들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영어를 번역해 놓은 게 있길래 읽어드리자면, 차기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여러 법적인 절차에 직면해 있으며 이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건 사실이니까 이재명을 굉장히 악마화하고 윤석열 돕겠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0.7%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으며 부패, 선거법 위반, 북한으로의 불법 현금 송금 연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뭐 어쨌든 기소는 된 건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을 써놓은 거예요. 악마라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은 2024년 11월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며 이 판결은 그가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니, 유죄 판결이 확정 내려진 것도 아닌데, 대법원 3심까지 간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 사실을 그대로 명기했을 뿐이에요. 이재명을 부패고 불법 대북 송금을 하고 쏘지도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 편 든다는 얘기 없었어요. 우려 표명했습니다. 또 그들은 또한 정치적 분쟁이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일부 의회 의원들도 이런 감정을 공감했다. 몇몇 의원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예정된 양자회의를 취소했다. 윤석열 탄핵 후 바이든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전혀 이재명이 부패하고 미국이 이재명을 팽했다, 패싱하고 조지고 있다 이런 표현 전혀 없어요. 이거 가짜뉴스네요, 이거. 그리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있어요. 뭐야? 이게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인데, 얘네들은 미국 바이든 정권의 국무부 산하니까 이재명을 안 좋게 보죠. 트럼프도 안 좋게 보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래서 한국 대북 송금 실형 선고하고 이랬다고. 이화영과 이재명 사진을 메인에 배치하면서 보아 방송에서 미국 국무부가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유죄 판결을 보도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권을 위한 대북 송금 성격이 짙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미국 국무부와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 이재명이 직접 대북 송금을 하고 이걸 대권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근거 없습니다. 지네들이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맞는 얘기죠. 미 의회 조사국에서 한국이 이제 계엄령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깰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이거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세계 3차 대전을 획책하기 위한. 그래서 이 기사가 맞는 얘기죠. 미 의회 조사국에서 한국이 이제 계엄령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깰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이거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세계 3차 대전을 획책하기 위한 제2의 냉전 시대를 구축하고 무기 팔고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었는데, 요거 깨야죠.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다 날려먹고 평화도 깨지고 환율도 못 잡고 주가도 못 잡고 내수경제 파탄으로 갔으니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해야죠. 줄타기 외교. 지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전 세계적으로 권력 구도를 봤을 때 전 세계 권력의 패권을 차지하려면 한국을 끌어들여야 돼요. 한국이 자기 편이 되면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위치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 일본 이쪽 애들은 한국과 한패가 돼서 레드팀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또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전쟁도 획책하고 싶어 했는데, 요게 이제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실각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이재명은 김대중의 철저한 상인 정신을 통해서 국익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외교를 할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몰빵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성관계에서도 완전히 이 남자 너무 좋아요. 오빠 완전 최고 좋아. 완전 사랑해. 이러는 것보다 살짝 간만 보고 어장관리하는 여성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꼬시고 싶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오빠, 일본 오빠 완전 좋아, 완전 사랑해. 몰빵하면은 매력 없고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중국 오빠, 미국 오빠 어디에도 몰빵하지 않고 밀당 잘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오빠도 좋아해주는 척하고 미국 오빠도 좋아해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오빠들한테 명품 선물 받고 이러면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이는 게 연애 고수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걸 국제 외교에 적용할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이재명은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에요. 국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협상가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유튜브 설틀을 맞아야 돼요. 독일은 가짜뉴스 안 주면 600억 원 벌금입니다. 언론중재법 요거 송영길 전 대표가 문재인 임기 때 밀어붙였었죠. 그거 151석 이상인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판 다 깔아놨더니 막판에 고민정이랑 막 설치면서 언론중재법 반대했던 문재양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아직도 가짜뉴스 언론의 공격에 고통받고 있죠. 이재명 대표 돼서 언론개혁법 빡시게 통과시키고 또 대형 언론사들 김대중 때처럼 세무조사 들어가고 압수수색도 좀 하고 홍석현 방상훈 조져야 돼요. 나라를 팔아먹는 짓들을 한 언론 선동해서 홍석현 방상훈의 하수인이 문재양이고 아직도 문재양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재명 죽이게 하는 언론을 살려놓은데 TV조선 채널A 이것도 재승인 불가 판정이었는데 불법으로 재승인해준 게 문재양 정권 아니었습니까? 근데 문재양 우리 문프 아직도 그립다는 정신병자들은 뭘까? 지금 우리나라 보수 참칭하는 국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왜 거부 반응 느끼는 겁니까? 왜 미국, 일본하고 무조건 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 논리의 밑바탕, 기본 바탕이 뭔지 당초 이해가 안 가요. 보수라면서 보수가 어떻게 우리나라 국익을 침해하고 힘들게 하는 탈탈 털어가는 미국 민주당과 일본 자민당 쪽에 줄 서야 된다고 생각하냐. 말이 돼요? 이재명 갤러리에서 청년들이 보는 DC 인사이드잖아요. 여기 상식적인 글을 써놨더라고요, 청년분이. 아니 근데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잘 지내야 하는 거는 종북이다 빨갱이다를 떠나서 맞는 말이죠. 안 그래요? 아니 중국, 러시아한테 우리 엄청나게 수출하고 꿀 빨던 나라였어요. 우리 일본한테 매년 30조 이상 적자예요. 한일 외교 정상화 이후 수십 년간 한 700조 원 이상의 누적 적자예요. 항상 적자. 근데 우리 나라 수탈에서 꿀 빠는 일본하고 왜 자꾸 친하게 지내죠? 우리는 러시아, 중국한테 무진장 수출했었는데 돈 많이 벌었었는데 종북을 떠나서 친하게 지내야죠. 평화롭게 수출도 하고 돈도 벌고. 우리의 사상과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인 건 맞는데 잘 안 지내면 전쟁이라도 하게? 그러니까요. 아니 왜 굳이 사이 안 좋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랑 우리 물건도 수입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 중국이랑 잘 안 지내서 무역량 수출 감소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잖아요. 지금 가장 큰 흑자를 보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지나고 지금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을 어느 나라가 대체를 해요? 그 14억의 내수시장. 우리는 철저하게 상인 정신으로 균형 외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익 외교를 통해서 중국한테 비굴하지 않을 정도만 되는 비율 좀 맞춰주면서 수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돼야 돼요. 북한이랑 또 잘 안 지내서 얘네들이 자꾸 미사일 쏘면 누구 손해예요? 아니 그래 너네들 핵 있다.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트럼프의 입장이 그게 맞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 핵 포기하면 대화한다는 것만 주구장창 변치 않고 주장하는 국힘 애들, 미국 민주당, 그거는 남북 평화를 원하지 않는 들이에요. 항상 분열돼 있고 긴장이 조성되고 대립하는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동북아를 원하는 게 미국 민주당 유태 권력이에요. 일본 자민당 극우들이고. 결국은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우리들이 손해고 국민들이 손해인데 저거를 종북이라는 것들은 교육 수준이 의심된다. 청년들이 지적하잖아요. 지금 종북 타령, 빨갱이 타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동 세뇌를 너무 잘 당해요. 카톡이다, 가짜 사기꾼 유튜브 채널이다 보면서. 그래서 정규재 씨도 책을 읽자, 공부를 하자, 보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보수의 행동 지침까지 알려줬었잖아요. 보수 지지자들이 무식하다는 거를 아는 거죠, 정규재 씨는. 근데 미국 민주당이 아직도 임기가 끝나진 않았잖아요. 얘들은 당연히 이재명, 트럼프를 안 좋아하죠. 근데 미국 국무부 산하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재명을 위험한 인물로 묘사했어요. 이게 차기 트럼프 정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 언급하는 내용이지. 계엄령 후에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설명하는데 그동안 외교면에서 윤석열이가 미국 말을 잘 듣는 인물이어서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탄핵 사태로 인해서 국익 위주의 외교 정책을 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엄청 불편해질 것이다. 아니 미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보수라면은 국익이 최우선이에요. 미국 입맛에 맞고 일본 입맛에 맞는 대통령 윤석열, 매국노 대통령이죠. 불편해야죠. 미국이건 일본이건 한국 대통령이 정말 균형 외교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탠스면은 불편해야죠, 당연히. 근데 트럼프 정권 되면 세상 바뀌니까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이재명같이 대화가 되는 사람 좋아요. 왜냐면 종전선언 이뤄내고 싶어 하니까. 전 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싶어 하니까 트럼프는. 진짜 평화주의자는 트럼프인데 그걸 언론이 악마화시켰다는 걸 인식을 못하시면 더 이상 제 채널을 보는 거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아니라고 트럼프는 전쟁광이라고. 그거는 진짜 국제정세를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도 모르고. 진짜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싶어 하는 게 미국 민주당이고 바이든이고 오바마고 클린턴이었어요.
유일하게 거의 최초로 자기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는 우리 국운 상승의 시작입니다. 진짜 빅 찬스예요. 그래서 오이지 한덕수가 대통령 행세하는 모양 같다. 여야 합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꼬라지가 윤석열 정권의 연장이 미국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조기 대선 시에 오이지 한덕수의 대통령 출마 썰이 나오는 것 같다. 근데 한덕수는 이제 끝나요. 이제 트럼프 임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는 이미 윤석열 정권은 죽은 정부라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어요. 한덕수가 또 오래 갈 것 같다고 판단하지 않겠죠. 당연히 한덕수는 그냥 얼굴만 바뀐 윤석열 정권이니까. 그래서 한덕수도 빨리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가 빨리 되는 걸 원하는 스탠스예요. 트럼프는.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요 임기 때 이재명 좀 어떻게든 비판을 하려는 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에서 바이든 정권의 국무부 산하에 있는 방송국이니 그거를 언급한 건데 이재명을 좀 까는 듯한 스탠스로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오버해서 미국이 이재명을 적대시한다 이렇게 자꾸 확산시킬까 봐 걱정인데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트럼프 임기 시작할 때까지 그게 크게 확산되기도 힘들고 트럼프 임기 시작되면 완전 샷다마우스로 끝납니다. 다. 이번 총선 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으로 아주 슬기롭게 수박들을 많이 쳐냈죠. 일 잘하는 사람만 공천 받게끔. 어떻게 딱 친문 수박들을 지정해서 날린 것도 아닌데 그냥 일 잘하는 사람만 공천 받을 수 있게 시스템 공천 돌린 건데 상당수의 친문 수박들이 쓸려 나갔어요. 그것은 친문 카르텔 애들은 먹질만 하면 일 안 해도 지금까지 공천을 받고 2선, 3선, 4선 의원까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전 민주당 공관위원장과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이 윤석열은 트럼프와 소통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트럼프도 그걸 모르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의 조기 종결자를 자임하고 있는 평화주의자인데 조정식 의원도 이제 안 해요. 트럼프가 평화주의자라는 걸. 역시 친명 스탠스인 조정식 의원 괜찮네요. 저도 우원식 아니면 조정식이라도 되는 게 낫다. 추미애가 국회의장 되면 이거 위험하다고 봤었는데 또 괜찮네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근데 김민석은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바이든 편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임기 시작 전까지 판을 뒤집어 엎자는 언급을 했었고 또 미국 바이든이 평화주의자라는 언급도 했었고 국제 정세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의도적인 거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내리고 진위 쿠데타를 획책한 폭력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인 트럼프랑 폭력주의자인 윤석열은 소통을 더 이상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조정식 의원이. 올바른 언급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임기 시작하는 1월 20일까지만 슬기롭게 버티면 이재명 친화적인 판이 구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